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현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대한항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굴지의 항공사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이죠.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고점을 낮추는 그 추세 저항선에 닿고 나서도 꽤 잘 버티고 있어요. 꽤 견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나면 얼마 못 가 떨어졌고요. 만나면 얼마 못 가 떨어졌고요. 역시나 만나면 얼마 못 가 떨어졌고요. 만나면 얼마 못 가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만나고 꽤 버티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흐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습니다. 네, 수급이 좋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수급이죠. 외국인만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만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 수급이 좋았었던 이 국면 한번 볼까요? 스크롤 좀 내려봅시다. 불과 이제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안 좋죠? 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수급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분명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스크롤 올리다 보면은 갑자기 막 쌍끌이 매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요 파동입니다. 요 파동이요. 그쵸?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않았던 수급이 이후에 갑자기 수급이 좋아졌는데,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바로 요 파동이죠. 네, 요 파동이죠. 방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다시피 첫 번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추세 저항선에 닿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과거에는 추세 저항선에 닿으면 앞에 바로 앞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요런 식으로 얼마 못 가. 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얼마 못 가서 이 추세 저항선에 닿으니까 호로록 떨어져 버린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항을 만났지만 버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버텨주는 힘의 근간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쌍끌이 매수세입니다. 수급이 좋다고 하죠. 예, 좋은 수급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긍정적 수급을 보여주면서 이번엔 남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저항에서도 꽤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번 흐름은 기대해 볼 만해요. 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 최악을 지금 이겨낸 기업이잖아요. 네, 최악을 이겨낸 기업이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팬데믹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한 기업이고, 그 흑자 기조로 전환한 어떤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수치로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이건 금호 타이어고요. 대한항공 봅시다. 수치로 보게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8년, 19년, 20년, 네, 순이익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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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하지만 21년도, 22년도 흑자, 흑자. 예,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예, 21, 22?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여행, 그리고 뭐 숙박, 카지노,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죠. 상당히 잘 이겨낸 기업이고요. 그 시기를 되게 잘 이겨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항공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어떤 항공사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지표를 보게 된다면 여기 죄다 빨간색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죄다 빨간색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한 증상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고, 네, 드디어 나아가기 시작한 기업인데, 쌍끌이 매수에다가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 추세 저항까지도 헤딩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합병 이벤트가 있죠. 네, 합병 관련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는 사실 뭐 계속 이제 변수라고 해봐야 뭐 합병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 변수라고 해봐야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딜레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그에 따라 그때마다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다. 네,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최근 흐름은 견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나아가잖아요. 그럼 곧장 꼬꾸라졌단 말이죠. 바로 앞에만 보십시오.
나아갔지만 꼬꾸라졌습니다. 나아갔지만 꼬꾸라졌고요. 나아갔지만 꼬꾸라졌고 나아갔지만 꼬꾸라졌고 나아갔지만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 추세 저항이 되어 버렸던 건데 이 추세 저항값처럼 만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견조하고 수급도 좋아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아니하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있다는 것 정도. 즉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몇 가지 매매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추세가 유지되는 선에서의 어떤 매매 추종, 추세 추종 매매를 해본다는 것. 예를 들어 이 추세 뭐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예, 이렇게 눌러주면 매수, 눌러주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방법. 내지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어떤 흐름들이 장중에 등장하게 되거나 갑자기 장중에 외국계 창구로 대거의 매수가 유입된다거나 예, 등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날 바로 공략하는 방법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일단은 현재 대한항공이 바닥에서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말고도 이런 차트는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 지금 밑에서 올라온 차트죠. 네. 뭐 카카오 그룹이 대개로 비슷합니다. 카카오뱅크.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카뱅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에, 고평가 논란. 제가 관련 영상도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올해도 이제 관련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이제 당시에 몇 년 전에 신규 상장되었던 종목들 우후죽순 떨어졌었죠.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중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유독 많이 떨어졌었고요. 뭐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당시에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옆으로 긴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차트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상황이 현재예요. 단 이번 정권에서 이 카카오 그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정권 탓이라기보다는 어 현재도 이 카카오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죠. 네. 현재도 논란이 많고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몰라서 카카오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이라고 말하기엔 쪼끔 애매한 단계인 것 같고 다만 비슷한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 관심 있게 볼 만하죠. 네. 업황도 이제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게 맞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분명히 좋은 게 맞고 기술적인 흐름도 꽤 괜찮은 게 맞고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들 참고하셔 갖고 대한항공 공략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관련해서 저희 어떤 실시간 코멘트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나 카톡방 놀러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의 시황이나 저희 관심 종목들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